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부등식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과 같이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 이고, 그리고 이것이 부등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런 식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지 예제로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96쪽의 예제 1번입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2차 부등식은 우리가 2차 함수와 연관지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이 2차식이 양수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런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를 한번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구해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 2차 함수가 우변이 x-1과 x-5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개형만 그려볼 건데요. 좌표축도 x축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 몇이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해 놓았으니까. 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1,0 그리고 5,0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부등식은 이 y값, 좌변이 지금 y값인데 이 y값이 0보다 커지게 되는 x값을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럼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요. 이 x축을 기준으로 y값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왼쪽에 이 부분과 오른쪽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로 x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이 부등식의 이 2차 함수가 y값이 0보다 커지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왼쪽 부분은 x가 1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죠. 또는 자, x가 5보다 큰 범위에서도 우리가 2차 함수의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걸 토대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제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1이 2x보다 작게 되는 x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우선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식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게 되는 x값을 구해보자. 그럼 역시 좌변에 있는 이 2차식을 가지고 우리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얘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 한눈에 보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꼭지점이 1,0이 되게끔 하면서 x축에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2차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2차 부등식의 해는 이 y값이 0보다 작게 되는 x값을 찾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y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2차 함수는 어떤가요? 2차 함수의 모든 y값은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 모두 위쪽에 있는 y값이 모두 0보다 큰 값들로 구성되어 있죠. 즉, 지금 빗끝이는 이 y값이 0보다 작은 구역에는 단 하나의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역시 해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도 풀어보면요. 얘는 깔끔하게 2차 부등식이 정리가 되어 있죠. 우변이 0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좌변에 있는 이 2차식 가지고 역시 2차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되진 않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보면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x축이 있고요.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붕 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꼭지점이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y값이 0보다 크게 되는 x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역시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값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차함수의 경우에는 이 이차함수의 모든 값들이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모든 x값이 모두 2차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축 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이 다 되니까요. 모든 실수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예제 2번에서는 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제 1번, 2번, 3번을 다양하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두 달라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 대한 해와 관련된 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을 가지고 만든 요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띈다고 해봅시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 될 것이고요.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는 케이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는 허근을 갖는 케이스죠. 허근을 갖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런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각각의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칸을 채워 볼 건데 이거는 뭐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칸부터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y값이 즉 2차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해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케이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y값이 0보다 큰, 즉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표시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x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x값 읽어주면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이죠. 즉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이렇게 교점 중에 큰 값인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지겠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에 여기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알파와 베타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제 해로 인정할 수 있겠죠. 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y값이 0이어도 해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x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차 부등식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죠. 즉 y값이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x축보다 이 참수가 아래쪽에 있는 즉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즉 y값이 0보다 작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x값을 읽어주면 x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시 등호가 들어가면 양끝값 알파와 베타에 대한 등호를 넣어주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경우에도 2차 부등식의 해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y값이 0보다 큰 경우. 자, 여기서 y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서 접하는 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점은 y값이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때의 2차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 즉 접점의 이 교점의
접점의 x좌표만 아니면 모두 성립하는 거죠. 즉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네,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y값이 0 이상이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든 실수값이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y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x축보다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긴 하되 0과 같은 것까지는 해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즉 이 교점만은 x축 위에 있으니 2차 시계값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는 x가 알파만 정확하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부등식의 해인데 분명 x가 알파라는 하나의 딱 실근만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있는,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 방정식에 대한 그 이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y값이 이번에 0보다 큰 경우, 자, 그러면은 얘는 모든 x값에 대해 y값이 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이제 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y값이 0 이상이 되게 하는 x값은 역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y값이 0보다 작아지는,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얘는 해는 없다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2차 식이, 즉 y값이 0 이하가 되는 x값 있느냐? 얘도 역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해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때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제 2차 함수의 나중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연립 2차 부등식도 한번 알아보고 마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 2차 방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우리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연립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요. 역시 각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해서 이들의 공통 부분, 즉 각각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예제 4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나와있죠. 역시 1번과 2번 모두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1번에 있는 2차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2x-8의 2차 함수가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프 빠르게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와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y값의 범위가 0 이하가 되게 하는 x값을 찾고 싶죠. 자, 즉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찾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x값이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게 1번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도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x축과의 교점이 0과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y값의 범위가 0보다 클 때이죠. 즉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y좌표가 0보다 더 큰, 즉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에 위치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것이 2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1번은 마이너스 4와 2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 즉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양끝값 마이너스 4와 2 모두 역시 포함해야겠죠? 이게 1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의 해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0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부등식의 해와 2번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봤고요. 역시 연립 2차 부등식도 각각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